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이제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함께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하나씩 기본 개념과 응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얻어가야 되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자연어 처리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게 사실은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요, 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부터 쭉 또 관심을 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최근에 데이터가 많이 확장되면서 요즘에는 SNS라든지 사회 영역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방대한 자료들을 얻기 시작했고, 또 근래에 와서는 여러분들 그 코퍼스라고 해서, 코퍼스는 말뭉치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저장 공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많은 발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요,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제가 뭐 한 달 안에만 모아도 2만 건이 넘어요. 20만 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턴들 또는 이런 그 상호 관련성들 또는 감성 분석, 나아가서는요,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분야를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어 처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얻어 가신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도 역시 여러 가지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를 잘 이해하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분야를 잘 이해해 가셔서 향후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직무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자연어 처리의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 발화 자료는 사실 나누면요, 우리가 뭐 형태소, 구문, 의미, 심지어 나아가서 담화까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곤충을 우리가 하나 수집했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나눠지는지 우리가 또 뭐 학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언어라는 것도 나누다 보면 최소한의 의미를 가진 형태인 몰핌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도 있고요. 신텍스라고 하는 구문, 즉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는 사실은 그 언어에 대한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의미, 우리가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 자체는 단어, 어절 단위에서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스 또는 뭐 그렇게 부르는 우리가 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커션. 자, 뭐 또 프라그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는 프라그매틱스보다는 디스코스에 더 가깝겠네요. 어쨌든 이 담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처리 과정이 어떤지 살펴보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는 과거에 여러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서포트 베이스 머신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딥러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어 처리가 뭔지 저와 함께 개념을 좀 잡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연어 처리라는 건, 자, 제가 여기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발화, 스피치, 어터런스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사전적으로는 이런 말이나 글이나 모국어, 이걸 전부 다 발화 자료라고 해요. 어터런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런 말, 글, 모국어를 다 합쳐서 우리는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 Process, 줄여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NLP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 언어하고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간의 언어와 표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언어 형태를 그대로 컴퓨터한테 전달했을 때 컴퓨터가 그것을 이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는 형태를 응용합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언어학,
이것이 융합된 인공지능 응용 기술이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화 단위에 대해서 또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또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몰핌이라고 하는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가 있고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형태소가 있고요. 자, 신텍스라고 하는 이런 그 구문 구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이런 선행 지식이 있으셔야 사실은 자연어 처리에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말하는 컴퓨터, 인간과 대화하는 챗봇,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어 처리의 어떤 산물이죠. 자, 이걸 제가 지우고요. 짠, 네. 그러면 자연어 처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자연어 처리는 최근에 와서 이제 발화 단위가 아주 많은 코퍼스 분석 이런 것들은 좀 최근에 와서 일이고요. 하지만 자연어 처리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40년대에 처음으로 기계 번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기계어, 즉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대응해서 변환할 것이냐가 핵심이었죠. 자, 그 다음에 50년대는 여러분들 이 사실은 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소련, 즉 두 개의 아주 강한 강대국이 대립했던 시절이었죠. 자, 이때 소련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때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단어하고 수거 방식으로 번역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년대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처리 방법, 프로세스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 왔었고요. 자,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모아져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서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때 개발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딥러닝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딥러닝이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가 다시 부흥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서 딥러닝이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어 처리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자연어 처리는 실은 이제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저의 이제 다른 그 수업 영상을 보시면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AI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도 자연어 처리는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자,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우리가 복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언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어는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 또 지각 지식, 학습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자연어 처리 분석을 한번 돌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키워드로 만약에 뭐 누가 있을까요? 존 레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존 레논이 누구시냐면요. 비틀즈의 과거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머리 길게 생기신 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자, 근데 존 레논이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써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기사나 뉴스나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보시면 존 띄고 레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존 레논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때로는 존하고 레이가 아이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발화 자료에서는.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존 레논에 대한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게 아주 천지입니다. 또는 영어로 될 수도 있고요. 이름이 존으로. 자, 이거는 이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언어라는 거는 표현 방식이 약간씩 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그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사가 명사 뒤에 붙는 것인데요. 존 레논 이. 자, 예를 들면 어떤 발화 자료에 존 레논이 뭐 잠을 잔다. 존 레논과 논입니다. 또는
존 레논을 사랑했다. 존 레논과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붙는 조사 이것들도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이게 다 서로 다르게 카운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존 레논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뒤에는 이제 문법을 정해주는 문법 형태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존 레논이 이거 다 다른 거라고 친다면 어떤 사람이 발호한 자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의미적으로는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사실은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카운트 수를 센다면요. 자, 이처럼 사실 언어라는 게 복잡합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요. 자, 기록된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언어는요. 기계어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다릅니다. 기계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체적으로 규칙 기반에서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나오죠.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는 ambiguity라고 해요. ambiguity.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mbiguity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중의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보세요. 사과라는 이 명사 하나만 본다면 이게 먹는 사과도 되죠. apple. 근데 사과가 apologize, 미안하다 할 때, 용서를 구한다 할 때 그 사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여러 개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봐서는 이 상황에서의 문맥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어떤 컨텍스트가 없이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의미 분석을 할 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애매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ambiguity word라고 합니다. 자, 종속성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상하고 상식 이제 쉐마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세상에 대한 지식, 네, 이건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 쉐마, 그리고 문맥 정보니까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쓰는 용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신조어 같은 거 있죠. 제가 만약 모르는 용어를 여러분들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그래도 그 용어가 어떤 건지 유출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어제 내 친구랑 같이 영화관에서 띠띠를 봤어라고 했을 때 띠띠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면 하지만 영화관에서 뭘 봤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영화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문맥상에서. 근데 만약에 제가 영화관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예를 들면 나는 빵빵에서 빵빵을 빵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빵빵이. 그쵸? 예. 즉 우리는 이 실제 어떤 이 상식 그리고 문맥, 컨텍스트 그리고 knowledge, 쉐마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사실은 언어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처리한다는 거, 이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걸 지우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두 번째는 제가 자연어 처리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끊고요. 자연어 처리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